여러분 요새 이준석 현상에 대한 저에게 질문이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 이준석 현상이 왜 벌어진 거고 어떻게 작동하는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고 이게 또 대깨문하고 메커니즘이 똑같아요. 뭔 말인가 싶을 텐데요. 자, 기본적인 인간의 정치 행태 집단화 과정에 대해서 그 얘기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픽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에픽, 대서사시 보통 그러죠. 세계 최초의 대서사시 하면 길가메시 신화가 이제 이 에픽 대서사시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오래된 거죠. 건국신화예요. 건국신화. 이걸 생각해 보세요. 항상 이 정치 담론에서 중요한 축이 하나가 뭐냐면 춤은 좋아합니다. 춤은 정말 좀 관심이 많고 조회수가 많이 나오죠. 그럼 또 뭘 좋아해요? 영웅담. 근데 이게 두 개가 다르냐? 같은 맥락이에요. 사람들의 엔터테이닝이죠. 스토리 없이 인간은 못 살아요. 그리고 스토리는 뭐를 만드냐면 여러분 공동체를 만듭니다. 서로 얘기를 나눈다라는 건 스토리를 기반으로 서로 얘기를 나누고 그 스토리를 공유하면 공동체가 생깁니다. 에픽이라는 건 전설적 영웅담이 국가로 연결되는데 그 국가로 연결될 때 이 에픽을 믿는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당군 할아버지가 터 잡으시고 이것도 에픽이에요. 공동체죠. 우리는 그의 후손이다. 믿어요? 공동체라는 건 기본적으로 에픽이 됐건 신학이 됐건 이런 거를 공유한 게 공동체죠. 그런데 여러분 보면 맨 처음에 인간의 공동체 단계는 에픽이요. 에픽을 공유하고 공동체가 되고 그 다음에 시얼러지, 신학을 공유하면서 공동체고 되고 그 다음에는 이데올로기를 공유하는데 이 근대적 이데올로기가 다른 게 있어요. 이거는요 온톨로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막 존재론적인 나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줘요. 이데올로기는요 뭐를 하냐면 이건 몇의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에픽이에요? 아니죠. 시얼러지입니까? 아니죠. 이데올로기고 메커니즘이 있어요. 여기서 지금 이데올로기 체제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당위로는 권력은 집중돼서는 안 된다. 독재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 이거는 뭐의 영역이 돼요? 이거는 티어로지, 그러니까 신학이나 이런 것처럼 존재론적 규정이 돼요. 그 다음에 견제와 균형이라는 디서플린이 나오고 그리고 그 밑에 삼권 분립 이렇게 나옵니다. 이 과정이 뭐냐면 추상에서 구체로만 나와요. 구체. 그럼 이 삼권 분립을 하기 위해서 나중에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나와요? 건물 짓잖아요. 사법부 건물 짓고 입법부 건물 짓고 행정부 건물 짓고 거기다가 이제 법 조문 만들고 쭉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이러면서 우리가 자유와 평등, 리버티를 자유로 번역한 건 약간 그래요. 해방, 평등, 그리고 박애, 프레터너티 이런 이걸 형제라고 번역하는 게 저는 더 맞다고 봐요. 이렇게 하면 너무 진보적 색깔이 많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야 자유주의, 민주주의 이데올로기나 이런 게 잘 보인다고 봐요. 해방, 평등, 형제 이런 존재론적인 열망 이걸 담아서 실현한 수단으로 자유민주주의가 나왔다. 자, 이걸 다시 얘기를 원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에픽에서 종교에서 국가 이데올로기로 이념으로 이게 보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거의 1000년 단위로 바뀌죠. 문제는 인간은 원초적으로 여러분 뭐가 되니까 에픽을 통해서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그 성향이 되게 강하다요. 에픽을 만들 때 담론 전쟁에서는 뭐가 있냐면 중심부와 주변이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중심과 주변에서 하나는 영웅담이고 하나는 추문이에요. 박정희라는 인물을 하나 보자고요. 중심의 영웅 그리고 이 밖을 추문 이랬을 땐 권력을 잡죠. 그리고 이 영웅담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는 겁니다. 권력을 못 잡은 쪽에서 이 페리퍼리 주변에서 어떻게 될까요? 추문, 영웅담. 그래서 박정희에 대해서 추문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수고 영웅담을 얘기하는 사람이 소수로 주변으로 밀려나게 이게 권력 투쟁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박근혜 대통령이 권력 무너질 때 어떻게 됐습니까? 추문이 홍수를 일었죠. 그 추문을 중심부로 담론 중심에 오는데 그걸 밀어낼 박근혜에 뭐가 없었어요? 영웅담이 없었죠. 박정희의 딸이라는 걸로 쉴드를 치기엔 이 영웅담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보면 박정희의 죽음, 노무현의 죽음이라는 테마죠. 테마. 이거는 스토리가 구성되는 테마예요. 이 두 개 다 마찬가지예요. 비극적 승계자. 비극적 승계자에 대한 뭐가 작동을 해야 될까요? 동정심, 애틋함. 이런 걸 스토리 중심에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죠. 미담이죠, 미담. 미담이 스토리의 중심이 되고 바깥에 뭐가 있다? 추문.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권력을 잡는 겁니다. 코어 담론과 페리퍼리 담론 사이에 추문과 미담 사이에 전쟁은 항상 벌어집니다. 윤석열이라는 인물을 얘기해 봅시다. 그리고 부인 김건희. 그 가운데 중심에 미담, 바깥에 추문. 이렇게 되면 대통령 되는 겁니다. 그런데 추문, 미담 이렇게 되면 대통령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담론 전쟁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추문과 미담 논리의 영역이 아니라 귀속감의 영역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 무조건적으로 그 담론을 미담으로 기억해주고 그 미담 담론을 계속 생산하면서 기호를 만들고 이 미담 기호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정체성이 형성되게 만드는 기호 조작이 벌어져야 돼요. 조국 잘생겼다. 뭐 잘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조국과 정경심을 뭐로 본다? 성가족으로 보는 공동체가 발생된다. 그 사람들이 뭐다? 그 사람들이 대기문이지. 조국, 정경심 이렇게 돼 있을 때 담론 전쟁을 어떻게 붙는다? 가운데에서 이거를 미담으로 기억하는 집단, 추문으로 하는 집단. 근데 이 추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포위돼서 이거를 부셔버린다면 이것도 권력투쟁에서 이 사람들이 밀려나겠죠. 그러니까 이 미담을 구성하려고 난리치고 이 미담을 유통하면서 서로의 대화를 하는 뭐를 만든다? 그게 대계문이죠. 진영 논리라는 것 자체도 뭐냐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거죠. 권력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느 한쪽보다 더 엄청나게 권력을 잡아야 될 우월성을 갖느냐, 그거에 대해서 양쪽이 다 공통적으로 되는 거 없죠. 국가가 어떤 권력 투쟁의 결과물에서 어느가 이기면 그게 국가 이데올로기한테서 계속 가겠죠. 지금 대한민국엔 지금 그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이럴 때 죽느냐 사느냐 이렇게 벌어지니까 진영 논리밖에 안 남고 이게 뭐로 기속이 된다? 우리 패밀리에 대한 기속감, 그리고 자기들이 패밀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 패밀리가 더 확장이 되면 정파가 되고 이 정파가 더 확장이 되면 그게 국가가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결국 우리가 이렇게 패밀리 짓을 하는 게 뭐라고 생각한다? 그게 애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이쪽이나 저쪽이나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조국, 정경심, 윤석열, 김건희, 이재명, 김혜경. 기본적으로 무슨 전쟁이 벌어진다? 미담, 추문 전쟁은 반드시 벌어진다. 그리고 이 미담, 추문 전쟁이 벌어졌을 때 패밀리 조직이 동원된다. 근데 이 패밀리 조직이 옛날에는 어땠다? 옛날에는 정치 거점에 있어서 정치 조직이 담론 전쟁을 했는데 기존에 있었던 그 담론 전쟁을 하는 정치 조직이 의미가 유명무실해졌다. 이권을 쫓고 사업권, 예산권을 쫓는데 자기네들이 담론 전쟁에, 다른 말로 여론전에 하부 조직이라는 것 자체를 망각했다. 그리고 이 미담 추론 전쟁은 어디서 발생하고 있다 지금? 커뮤니티, SNS, 뉴미디어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제 다시 이준석 현상으로 볼까요? 세상의 중심에 남자, 주변에 여자. 이게 기본적으로 세상의 지금까지 질서였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 중심과 주변이 아니라 평등하게 담론을 만드는 자, 이게 이제 일명 우리가 알던 페미니즘이죠. 그랬는데 지금의 페미니즘은 이게 아니죠. 여자, 남자. 이 권력 투쟁이 시작되었어요. 여자는 미담, 남자는 추문. 이 전쟁이 벌어진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 두 개가 어떻게 된다? 하나의 패밀리가 되어버렸어요. 메일은 패밀리로 인식을 안 하지. 남자들이 그런 거 하나? 아니었고, 피메일 뭐를 만든다? 프레터너티. 아까 말했던 피메일 패밀리, 여성 형제단. 이런 느낌의 여성 운동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여성은 아름답고 남자는 손가락 비율 6.9 기타 등등해서 계속적으로 남자들을 추하게 만드는 담론 전쟁을 이렇게 벌였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정치권이 넘어간 거예요. 그거에 대한 반적으로 무슨 패밀리가 생겨났다? 메일, 형제단. 이 형제단 개념의 결사체가 벌어져 버렸다. 여성 형제단과 남성 형제단이 생겨서 담론 전쟁이 벌어졌다. 주요 미디어가 다 다루지 않고 있는 이 와중에 어디서 이 담론 전쟁이 벌어졌냐? 뉴미디어와 커뮤니티에서 담론 전쟁이 벌어졌죠.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주세요. 저한테 이준석 현상을 물어보는 정치인들한테 공식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한국 정치인들이 정치를 전혀 모르다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질문이에요. 하나는 군자산의 약속을 아냐고 물어봐요. 몰라요. 그럼 당신 정치를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해요. 또 하나, 조던 피터슨을 아냐 물어봐요. 모른대. 정치를 모르는 거죠. 조던 피터슨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단체가 만들어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거 하나를 묶는 사상이 필요하죠. 그 사상과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그 스토리가 있어야 하나로 묶이죠. 근데 이 조던 피터슨으로 인해 의해서 구성된 메일은 어떻게 하냐면 남자는 책임감이다. 전쟁 나죠. 남자가 뭘 선택합니까? 죽음을 선택해서 집단을 지키죠. 자기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피 끓는 그런 책임감,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된다, 집단을 먹여 살려야 된다, 그런 거에 책임감을, 그게 본능적으로 여성이 있느냐라는 이런 반문까지 해요. 조던 피터슨은 아주 극단적인 고난이 필요한 신체 능력의 끝을 요구하는 노동들, 그건 항상 누구의 몫이었다? 남자의 몫이었고, 남자가 받는 존경은 그 전쟁과 극단의 노동,
책임에 대한 존경을 받을 만한 존재들이고 지금 있는 남자들에게도 너희는 뭐가 되라,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강한 사람이 되라,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조던 피터슨의 이 남자를 바라보는 이데올로기가 뭐랑 상통을 해요? 보수랑 상통을 하죠. 그리고 남자 만들기, 남자답게, 이거를 뭐가 구성이 된다? 미담, 남성에 대한 미담이 구성되죠. 남성 형제단과 여성 형제단이 패밀리가 돼서 미담과 추문을 둘러싼 전쟁이 벌어졌죠. 여기서 밈을 하나 하자면 우연히, 하도 남자애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파시즘이다 기타 등등 얘기를 하니까, 아니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우연히 한 거예요. 우연히 GS를 안 간 거예요. 라는 식으로 자기들의 행동을 추문으로 만들려고 하는 세력에 의해서 이렇게 밈을 만들어서 버티죠. 남성들이 자존감이 낮아진 이유는 집도 못 사요, 결혼도 못 해요, 섹스도 못 해요.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자존감이 높을 수가 없죠. 취직도 쉽지 않고. 책임감 있는 남자가 되고 싶은데 우리에게 기회를 달라. 평등이 아니라 공정을 얘기하죠. 이런 담론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정치권이 이거를 모르고 있었어요. 왜? 주류 메이저 신문이라는 거, 이런 신문들이 지금 어디까지 찌그러들었냐면, 광고주들이 외면을 해요. 신문하고 그 레가시 미디어들을. 그리고 이제 80%가 뉴미디어로 넘어왔는데 정치는 여전히 여기 머물러 있죠. 일명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문화지체 현상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이준석 현상은 뭐냐면, 이때까지 사람들이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남자 형제단, 담론 전쟁을 하고 있는 남자들이 이 담론 전쟁을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편을 들어줬다. 그거 하나만으로 이준석이 떡상을 했죠. 이준석의 지지가 견고하게 되려면 이준석이 이 담론 전쟁을 주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준석이 조던 피터슨 정도의 스토리텔링이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이거를 만들어낸 기호나 담론 전쟁에서 전면에 나서서 해야 되는데, 당대표 이준석은 그거를 못해요. 이 담론 전쟁에서 이준석은 이제 빠지고 이들을 선동하는 누군가가 또 한 번 등장을 할 때가 됐다. 이준석을 그냥 대깨주는, 막 무조건 옹호한다, 이준석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지켜라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켜라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결국은 이 사람을 지켜야 자기가 뭐가 된다? 아름답게 모사가 될 수 있으니까. 자기도 미담의 일원이 되기 위한 인간의 존재를 건 싸움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을 구성해내는 거, 이거를 지금 한국 정치판에서 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이 양정철보다 더 사실 대표적인 사람이 김어준. 우리는 아름다운 집담이야라고 아침 7시부터 계속 미담을 생산하려고 날리고 유심히 계속 이 담론 전쟁을 하죠. 일단 이들은 자기들을 미화할 수 없으면 상대를 흑화시키죠. 네거티브. 그 네거티브가 어느 정도 되면 자기네들의 이 미화한 집단성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덤빌 겁니다. 자, 이게 이번 대선과 관련돼서 벌어질 담론 전쟁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